당신의 마음의 안부를 묻습니다. 마음주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 혹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이후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10대는 혼란스럽고 아프고 불규칙했던 내 인생의 가장 큰 힘든 시기였기 때문일 텐데요. 마음주치에서는 이번 한 주 그 힘든 소용돌이 속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이해해보려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이나 10대를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곤 하죠. 왜 우리는 그 시기를 다 지나왔으면서 그 시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이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때가 되면은 좀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주장이 좀 나올 때고 예. 좀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예.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부모님께 아직 의존하면서 사실 신체적으로는 벌써 막 어른이 된 것 같고 예. 또 인지 기능도 사실 어른 못지 않거든요. 예. 수능 같은 거 막 예. 치고 그렇지만은 뇌는 아직 발달 중인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생존의 필수적인 뇌 기능은 어릴 때부터 발달을 하죠. 예. 걷고 뛰고 뭐. 그렇지만 이 고차원적인 뇌 기능 예. 이거는 이제 10대가 돼야 이제 본격적인 발달이 시작이 돼서 예. 이제 어른이 돼서도 거의 한 20대 후반까지도 이게 발달이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차원적인 뇌 기능이라는 게 이제 전두엽 같은 대뇌피질이 담당을 하는데 감정 조절, 충동 조절, 문제 해결 능력, 계획성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도 있고 또 이런 뭐 생물학적인 이런 아직 그 미성숙한 뇌 기능 그렇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청소년을 다루기가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그렇죠. 거죠. 감정 조절의 어려움, 충동 조절의 어려움, 보다 논리의 그렇죠. 어색함. 예, 맞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병원에서 상담하실 때도 그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시죠? 예, 청소년들도 많이 만납니다. 예, 주로 어떤 문제들로 상담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보면은 요즘 이제 학교 안 가려고 하는 걸로도 오는 것 같고요. 예. 너무 우울하거나 또 심할 때는 이제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친구 관계 이럴 때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도 어려움이 있어서 오는 예.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봤던 청소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데 네. 얘기 들어봤더니 일단 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고요. 되고 싶은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결국 이제 갈등을 일으켰죠. 예. 부모님이 부모님이 볼 때는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 아이는 사실은 이제 저한테만 털어놓는다면서 사실은 좀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 예. 이렇게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해도 하고. 예,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데리고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꺼려하시잖아요. 사실 이 시기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말이죠. 사실 그 정신과 치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좀 환경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조절하면 좋아질 것 같다든지 또 본인이 이제 좀 마음을 먹어가지고 좀 본인이 좀 노력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러면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꼭 병원에 올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좀 질환 수준이다. 예. 좀 생물학적인 문제 같다. 그러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방치했을 때 문제가 커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증상인 게 이제 좀 애가 산만하다든지 또 강박적인 습관이 좀 있다던가 갑자기 막 불안해가지고 불안이 몰려와서 막 숨도 안 쉬어주고 막 쓰러질 것 같다는 그런 아이 또 좀 폭력적이라든지 좀 도무지 이해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증상이 꼭 그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죠. 학교 적응이 힘든 정도다. 그러면 진료를 받아보는 게 그건 꼭 맞습니다. 받아야 되는 수준이겠죠. 예. 적절한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띄게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막연한 두려움으로 무조건 이 정신과 진료를 회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들으신 청취자들 꼭 기억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에는 청소년들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소희 과장님 오늘 따뜻한 마음 처방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의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